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진실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또 어떤 이야기 보따리가 펼쳐질까요? 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 중에 하나인 최소원이 국정농단을 했다, 뭐 이런 건데, 그것도 모조리 조작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리기 위해서 방송을 제작했습니다. 최소원이 드레스덴 연설문을 수정했다, 뭐 어쩌고 이런 거 많이들 들어보셨죠? 자, 이번에는 검찰이 또 어떤 조작을 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 비서실 부속 비서관이었던 이 정호성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내부의 문건, 특히 국가 기밀과 관련된 이런 문건을 외부에 누설하게 되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국가 기밀이라고 판단을 하고 드레스덴 연설문의 유출 경로에 수사력을 집중하게 됩니다. 드레스덴 연설문은 정호성이 2014년 3월 27일 오후 7시 20분에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이 공용 메일로 올렸고요. 그 메일에 첨부된 연설문은 누군가가 문제의 태블릿 PC를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았다라는 사실은 검찰 자체의 포렌식에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정호성이죠. 다 밝혀졌잖아요. 남은 문제는 최소원이 과연 드레스덴 연설문을 읽었느냐, 이 점입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공용 메일이라는 거는 내 계정 하나, 그래서 나만 패스워드 누르고 내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공용 메일 여럿이, 여기서 내가 알기로는 6명 정도가 본 거거든요. 최소원 뭐 정호성 등등 해갖고. 그래서 6명이 그 한 계정으로 같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태블릿 PC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끝낸 검찰은 그 다음 날인 2016년 10월 26일에 최소원의 거주지인 이 미승빌딩 압수수색에서 최소원이 사용한 데스크탑 컴퓨터를 증거물로 확보를 했고요. 최소원은 검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태블릿 PC를 사용할 줄도 모르고 드레스덴 연설문을 읽은 적도 없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최소원이 아무리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속일 수가 없는 증거가 바로 포렌식 분석입니다. 왜냐? 포렌식을 하게 되면 그동안 모든 정보들이 다 복원도 되고 몇 시에 뭘 받고 뭘 작동을 했고 등등등이 싹 다 나와요. 삭제를 해도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레스덴 연설문을 비롯해서 정호성이 공용 메일로 보낸 모든 문건들은 첨부 파일이었기 때문에 첨부 파일을 읽어보려면 인터넷에 접속이 돼야 되고 또 다운로드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메일 자체를 삭제했다 하더라도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흔적이 있다면 포렌식을 통해서 모두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최소원이 이런 걸 읽었고 또 거짓말을 쳤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포렌식을 통해서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나와서 거짓말을 쳤으면 거짓말을 쳤다는 게 그대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 검찰이 포렌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원의 데스크탑 컴퓨터에서는 드레스덴 연설문을 다운로드 받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는 최소원이 읽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최소원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최소원은 10번째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정호성이 보낸 이 문건들에 대한 자기 생각을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솔직히 저는 정호성이 보내오는 문건들의 절반 정도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볼 시간도 없고 제 관심 분야가 아닌 분야도 많이 보내왔습니다. 대통령님이 매번 저에게 의견을 물어보라고 하시는 것도 아닐 것인데도 정호성 비서관은 저에게 의견을 물어보려고 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정호성 비서관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저에게 물어와서 제가 힘이 들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대통령님은 정책 기조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고 나라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에 대한 철학이 분명하신 분입니다. 대통령님이 이미 결정을 내리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단지 참고 의견만 드릴 뿐입니다. 자, 정호성이 공용 메일로 보낸 문건 중에서도 절반도 제대로 보지 않았다라는 이 최소원의 진술은 객관적 자료인 포렌식 분석 결과와 비교해보면 사실이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혹자는 최소원이 개인 컴퓨터와 문제의 태블릿 PC 이 두 개를 사용하면서 둘 다 열어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반문을 할 수 있겠지만 똑같은 내용의 첨부 파일을 거듭해서 열어보는 것은 통상의 경우에 드문 일 뿐만 아니라 문건 자체가 컴퓨터나 태블릿 PC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할 정도로 흥미로운 내용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들이 포렌식한 그 결과가 예상대로 나오지 않자 검찰은 최소원이 드레스덴 연설문을 읽지 않았다는 사실이 표시나지 않게 그런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또다시 이것들이 수작을 부립니다.
자, 검찰은 최소원의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확인한 총 138건의 문건을 날짜별로 문서, 제목, 최종 수정 일시, 최종 저장자, 문건의 요지 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면서 각 페이지마다 중간중간 부분을 검은색으로 가려버립니다. 이걸 왜 가려? 중요한 부분을 가리는 수작을 부린 거죠. 왜? 지들이 뽀록나면 안 되는 거를 가렸던 거예요. 자,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문건 183번의 제목은 종교 지도자 초청 간담회고 발송일자는 2014년 5월 2일인데요. 그 앞에 문건은 당연히 137번이 되겠죠. 이거의 제목은 제7차 수석 비서관 회의였고 발송일자는 2013년 5월 1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레스덴 연설문은 2014년 3월 27일에 공용 메일로 전송이 됐기 때문에 다 같이 봐. 그냥 공용 메일이니까 보고 싶으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전송이 됐기 때문에 137번과 183번 사이에 들어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014년 3월 달에 드레스덴 연설문을 전송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의 문건인 137번과 183번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최소원이 드레스덴 연설문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포렌식 결과 나왔잖아요. 검찰이 알았잖아. 이거 진짜 안 읽었네? 그러니까 검찰이 이것을 뺄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고 검찰이 대놓고 증거 조작을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검찰은 궁여직책으로 두 문건 전체를 검은색으로 쓱 가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뭔 놈의 검찰이 증거 조작을 대놓고 못해요. 있는 증거도 대놓고 인멸을 하고 위증 교사까지 하는 놈의 단체인데, 아무튼 이런 식이라면 30만 쪽에 이르는 방대한 기록 속에서 이 부분을 찾아내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 그리고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야, 이거보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검찰은 최소원이 아닌 어느 누군가가 아니야, 김한수가 태블릿 PC를 통해서만 드레스덴 연설문을 읽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고, 검찰이 무엇을 위해서 또 그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했어야 하는지를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 누군가는 지금 다 밝혀졌잖아요. 당시 행정관인 김한수, 이자가 태블릿 PC의 실사용자고 이자가 읽은 거죠. 아니면 아니라고 법정에서 근거를 대고 얘기를 하란 말이야. 집구석에 숨어갖고 안 나오지 말고 피한다고 이게 피해지니? 자, 김한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원과 검찰이 총력을 기울여서 방어막을 쳐주고 있지만 이제 저들이 주장하는 최소원이 내 거니까 내놔! 내 핸드폰이고 뭐고 다 내놔! 재판 끝났으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안 줄 도리가 없다라는 거고요. 이것을 우리 쪽에서 지금 확보를 해서 포렌식을 해갖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알리게 되면 게임 셋! 그리고 홍성준 검사는 혼자 독박 쓰지 말고 빨리 이미징 파일 내놓고 김한수도 솔직하게 나와서 다 불고 5년 살 거 종신형 받아갖고 인생 막 내리지 말고 하루빨리 다들 기어 나오기를 바란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해. 당시 특검이 발표한 최소원과 장시호의 태블릿을 압수해서 포렌식을 통해 갖고 잠금 패턴이 뭐 L자다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게 갖고 특검 수사 발표를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언론은 그거를 받아 적잖아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보니까 언론을 속이고 언론사는 특검 발표를 그대로 인용해서 전 국민에게 보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언론사의 정정 보도를 요청한 상태고요. 몇몇 언론사가 지금 며칠도 안 됐는데 응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특검은 단 한 개의 압수도 해놓지 못하고 언론사에게 거짓 브리핑한 거지. 최소원 거랑 싹 압수해가지고 이거를 포렌식을 한 결과 이게 L자 패턴이었어. 뭐 스칸이 열렸어. 뭐 이런 식으로 이규철 특검보가 나왔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특검 수사 결과를 조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조작된 수사 결과를 언론사에서 받아서 전 국민에게 보도를 한 거고 다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언론사에서 난리가 났죠. 정정보도를 안 하면 고소고발이 들어가는데 이건 명백한 증거들이 있으니까 이건 정정보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시 특검보였던 이규철 그리고 한동훈, 윤석열에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왜 그때 압수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식이 말입니까? 그럼 이것들이 뭐라고 답할지 매우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조작할 수밖에 없었어. 누구 때문에 밝혀보라고. 그리고 언론사가 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요. 너무나 명백한 증거고 명백히 특검 발표가 거짓임이 드러났기 때문에 정정 보도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짓은 진실을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굶어 죽을지언정 거짓을 방송할 수는 없다. 돈 몇 푼 벌겠다고. 저는 굶어 죽을 때 굶어 죽더라도 빚을 내서 내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결과가 이렇게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분 좋습니다. 돈은 그 다음이야. 일부 보수 유튜브 보면 돈을 왕창 벌어서 해외로 뜰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나라가 망하는데도 애국 방송이라고 타이틀 거면서 보수 국민들을 안 좋은 쪽으로 악의적으로 선동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본인들 다 알면서. 그래서 내가 열이 받고 우라통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왜 나만 진실을 말하면서 욕을 먹어야 돼? 저것들 때문에. 근데 이제는 욕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많이들 돌아오시고. 자, 이럴수록 더욱 강하게 우리가 이 잘못된 점들을 속속들이 파헤쳐서 전 국민에게 진실을 널리 알려서 더 이상 이 나라가 종북들의 설에 넘어가는 것을 꼭 막아야겠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국민도 있는 법. 나라의 주인도 여러분, 저. 당연히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요? 저것들은요, 지 밥그릇 챙기기 바쁘지 무슨 놈의 국가와 국민이요. 선거 때만 표받으려고 국가와 국민. 이제 그것도 하기 싫어갖고 여야하고 손잡고 지금 내각제 개헌해갖고 지들끼리 그냥 6개월마다 한 번씩 총리회 먹고 국회의원 선거도 없이 그냥 빌 필요도 없어 국민한테. 지들끼리 형님하고 하면서 영구적으로 해먹겠다라고 저 지금 저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국민통합, 지방분권 이거 다 내각제 이원집정부 하려고 지금 수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절대 저자들의 입에서 이원집정부나 내각제 이런 말 안 나옵니다. 새치 혓바닥으로 여러분들을 호도하면 했지. 자,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